도나도나 머니도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스트 회계법인 대표 조이스 구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이닐 부동산 대표 조앤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이너스케어 대표 최은숙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는 분들 모두 궁금해하고 계실 겁니다. 저 여자, 건너뛴 여자, 손님인데 인사 안 한 여자, 저분 누구냐? 저희는 언제나 자기소개 스스로 합니다. 자, 셀프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브릿지웰 랜딩 파트너의 리사송이라고 합니다. 저는 융자 전문이고요. 이제 이곳에서 이제 융자를 조자에서만 한 횟수로 한 20년 돼가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오, 젊어 되게, 보여요. 되게 네. 숨어 있고 조용하게 융자하는 예. 분이시지. 나도 조자의 산지가 회사가 지금 꽤 커 근데. 네, 맞아요. 회사는 좀 오래됐고요. 저는 그 전부터 융자를 하는데 이제 세일즈 쪽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리지네이스를 한다고 하는데 이쪽으로 일을 한 거는 한 9년, 10년 됐고요. 그전에는 인터널로 회사에서 이제 프로세싱하고 이제 프로세싱 매니저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융자하시는 분들 접하면 이렇게 바깥에서 세일즈 쪽에만 아시는 분들은 사실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조건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안 된다를 나중에 figure out 하고 이제 손님한테 뒤늦게 이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좀 많은 편이죠.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낯선 얘기거든요. 왜 세일즈가 있고 프로세스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왜냐면 우리는 어떤 융자 회사랑 얘기를 하면 한 분이랑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다 그냥 일을 끝까지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지금 세일즈가 따로 있고 그 안에서 사무실 안에서 프로세스를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융자는 워낙에 이제 앞에서 론을 오리지트하는 론 오피서들이 있어서 손님들하고 이제 거의 컨택을 하셔서 파일을 받아오면 이제 인사이드에는 론을 진행하는 프로세서들이 있어요. 그리고 클로저도 있고 펀더도 있고 많은 일을 담당하고 계세요. 근데 그 프로세서 분들이 이제 파일을 서미션이 들어오면 은행하고 디렉하게 이제 대화를 나누고 서류 심사의 과정에 필요한 내용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주 가깝게 론 오피서 이제 세일즈 하시는 분들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이 손님은 클로징까지 무리가 없습니다라는 걸 같이 진행하는 팀이죠, 한마디로. 그 회사가 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모든 회사에는 거의 다 론 오피서가 있는데 물론 혼자서 일당백을 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작은 회사들은. 일당백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좀 볼륨이 있고 큰 회사들은 프로세서로 인터널이 일하시는 분이 꼭 있으셔야지 좀 그렇구나. 빠른 프로세싱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손님 전화 받다, 은행 전화 받다가 펀딩했다 다 할 수 없잖아요. 클로징 갔다, 뭐 부동산 선생님들하고 통화했다 이런 게 다 안 되기 때문에 각자 맡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융자에도.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일만 이렇게 도와주시는 제 그 코디네이터가 따로 있으셔서 저하고 같이 손님하고 컨택하시는 분도 있고요. 저희 프로세서들도 이제 여러 명이 있고 그리고 클로징을 하는 클로저들이 있고 포스트 클로징을 하는 포스트 클로징 디파트먼트도 따로 있어요. 저기 좀 좋은 회사 같아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기는 피가 비쌀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딱 듭니다. 그치. 우리는 좀 그러지. 뭐가 이렇게 많이 있으면 맞아. 말은 되게 좋은데 뭐 잘해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피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베스트 회계법이죠. 그럴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피들을 저희가 클로징 피에 붙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피는 다른 회사들도 다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류에서 심사를 하는 서류 심사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피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손님께서 사시는 디스카운트 포인트, 그러니까 이자를 내리기 위해서 이자를 구입하시는 경우 그런 피가 들어가지 그 외에는 다 나가야 되는 크레딧 리포트비나 뭐 아니면 은행의 조그만 피들 외에는 뭐 플러드 조닝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리포트비 이런 거 외에는 뭐 타일 비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그 클로징을 하니까 클로징비를 내십시오 이런 건 따로 없습니다. 그럼 클로징에서는 뭘 먹고 사나요? 어차피 이제 회사의 전체 마진에서 다 이제 나누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큰 회사일수록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진이 뛰마다 볼륨으로 가는 거죠. 박리담에? 그러니까 융자 건수가 많은 회사가 좀 유리한 부분이 좀 있겠지. 그 융자 건수가 많은 회사는 이자를 싸게도 받을 수 있나요? 그러는 회사들도 있어요. 네. 이제 조금 더 뭐 스페셜로 이자에서 조금 더 마진을 준다든지 이런 딜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거의 다 뭐 그렇게 마진이 크지는 않습니다. 융자가 생각보다. 요즘 같이 이렇게 이자가 높은 때에는 더욱 그렇죠. 자, 어차피 요즘같이 이자가 높은 때에 융자가 엄청 힘들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자도 높게 받아 먹으면서 융자도 안 내줘. 그러니까 이자가 쌀 때는 그래 이자가 싸니까 그렇겠지. 근데 이거는 이자도 많이 받아
X 해 먹으면서 융자도 안 내줘. 이럴 정도로 융자가 힘들어졌다고 얘기하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이자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페이번이 올라갔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손님들이 네, 돈을 그렇죠. 많이 내야지. 그런데 나의 인컴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안 올랐죠. 아, 그게 그러다 신문에 보니까 맨날 나지. 네, 우리도 융자가 늘 그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융자가 나올 수 있는 이런 룸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내 융자만 잘 된다고 해서 모든 융자가 잘 되지는 않고요. 어떤 집을 골랐냐, 이 집에 문제가 있냐 없냐 모든 게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인컴도 좋고 크레딧도 좋고 다 좋은데 왜 융자가 어려울까요? 왜 어려우신 것 같으세요? 다 좋은데. 지금 집 얘기했잖아. 네. 집에 문제가 있으면 그럴 수도 있다. 사실 뭐 우리 부동산들이야 최고의 집을 골라 드리려고 하지. 근데 저 손님들이 원하시는 뭐 지역, 학군, 로케이션, 그다음에 집 컨디션 이런 거 다 보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은 인스펙션에서 문제가 없을 집. 그러니까 육안으로 봤을 때 또는 디스클로저 스테이먼을 봤을 때 아, 이 집은 뭐 클레임 한 적도 없고 아주 클린하다. 그래서 손님의 인스펙션 비용마저도 날리지 않을 집을 찾아주려고 애를 쓰지. 근데 이제 융자를 하면서 인터널리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애를 써서 컨트롤을 해서 융자한테 보내. 근데 융자가 프로퍼리가 좀 문제가 된다라는 말들을 프로퍼리라는 건 어떤 부분을 집을 얘기하는 거야? 사는 집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감정가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로는 감정가와도 관련이 있어요. 집을 골랐는데 이 집을 이제 최근에도 저희 손님이 이제 클로징을 아틀란타 지역에 집을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외국 손님인데 집을 구입을 하셨는데 그 주변에는 주변에 팔린 집들이 기록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트랜잭션이 보니까 많이 없었어. 네, 그러다 보니까 감정사가 이 감정가를 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용어로 컴프라고 말을 하는데 유사한 집을 5-6개를 뽑아서 이 감정가를 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집이 갑자기 너무 확 오른 거예요. 근데 근처에 주변에 팔린 집들이 없어요. 이랬을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컴프에 있는 사양들이 우리 집하고는 좀 다른 집들을 쓴 거예요. 옛날에 언니가 표현했잖아. 나는 말 타고 땅이 엄청 큰 집에 어마어마한 집인데 집을 팔 수가 없어. 그래. 컴스가 없어. 네, 맞아요. 그거지. 그런 집들. 그랬을 때 은행에서 우리가 감정서의 밸류만 딱 나온 걸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SSR이라는 폼이 같이 나와요. 그게 이제 페니 프레디 폼인데 거기에 CU 스코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콜레러럴 언더라이팅 리스크 스코어라는 게 나와요. 거기에 점수가 높으면 이 집에 컴프가 문제가 있구나. 은행에 딱 그렇게 생각을 하는 얼럿이 거예요. 뜨는 거구나. 네. 얼럿. 그래서 그 리포트를 가지고 데스크 리뷰를 들어가요. 아, 이 감정을 제대로 데스크 했나. 리뷰는 뭐야?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에다 넣어서 이 집의 밸류를 잘 뽑았는지 컴프들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 다음에 거기서 또 안 돼, 통과가. 그러면 은행에서 또 어떤 은행들은 CDA라는 걸 요청해요. 이제 그것도 데스크탑 언더라이팅을 하는 콜레러럴 데스크탑 언더라이팅을 하는 그런 리스크 그런 팩터를 알아보는 돈을 내고 하는 서드파리 그 컴퍼니를 이제 하이어를 하이어하는 해서 거지. 네. 리포트가 나왔는데 거기서 패스를 못하면 세컨 어프로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저희도 꽤 있는 게 이제 지역이 어느 지역에 집을 사냐가 우리가 뭐 흔히 막 사는 비포드 수원 이런 데는 세일즈가 빠르잖아요. 근데 뭐 다운타운이나 좀 떨어져 아틀란타나. 있는 외진 네. 곳이라든지. 그런 데는 그럼 USDA 론이라는 걸 하게 되나요? 그런 USD 론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자, 않아요. USDA 론은 뭐예요? USDA는 이제 USDA 론은요, 루럴 에어리아, 그러니까 농경지대 론이에요. 그거는 이 프로퍼리의 그 집이 무조건 농경지대에 있어야 돼요. agricultural zoning이어야 조닝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USDA는 우리는 맨 그 고기에 붙어 있는 것만 봤잖아. 맞아.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그래, 그러니까 지금 농림수산부야, 헷갈리잖아. 농림부. 농경지대에 있는 집을 해주는 용자를 얘기하는 그게 거예요. 그런 어떤 에리아가 조금 멀리 떨어져 네. 있다고 네, 해도 맞아요. 사용이 안 되고 그 조닝이 그렇게 조닝이 무조건 거기여야지만 용자가 됩니다. 나 이거를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제 여기 아틀란타를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아틀란타에는 약간 신도시 개념으로 개발된 데가 있어요. 다운타운을 그 좀 이제 옛날 오래된 동네를 싹 밀어버린 거야. 그래갖고 다운타운 안에 완전히 새로운 동네가 생긴 거예요. 공장도 있고 이랬던 데를 싹 밀어버리고 그게 지금 우리 동네를 예로 들면 애틀란틱 스테이션 같은 데가 생긴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막 하이라이즈 콘도를 막 져놨잖아. 근데
그 반경 몇 마일 안에 하이라이즈 콘도를 비교할 만한 데가 없어. 이것도 새로 지은 빌딩이야. 그러면 들어갈 때 이거 엄청나 200만 불 이러고 가는데 감정에서는 너네 반경 몇 마일 안으로 그런 팔린 집이 기록이 팔린 기록이 없다. 아틀란타에 사실 200만 불짜리 콘도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새로 지역 쫙 밀어버리고 져서 그렇게 팔려 그러면 안 나오는 거잖아.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다른 문제는 또 안 계시지만 우리 보험. 네. 지금 보험료가 엄청 올랐거든요. 집보험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지난번 보험 얘기했는데 정말 많이 올라서 이제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플로리다 프로퍼리를 하나 클로징을 했어요. 근데 플로리다는 루프 인스펙션 리포트가 있어야지 보험사에서 견적이 나오는데 18,000불이 나온 거예요. 65만 불짜리 집이. 보험 프리미엄이 네, 1년 1년이. 18,000불. 잠깐만, 근데 집이 65만 불로 올라서 올랐다는 뜻인가요? 아니죠. 보험은 이 집이 다시 지어졌을 때에 네네네. 그 드웰링 커버레지라는 걸 커버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집의 루프가 연식이 돼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다 싫어하는 거죠. 거기다 지역이 플로리다고. 근데 너무 깜짝 놀란 게 65만에 그래도 한 3,400불 나올 줄 알았어요. 3,400불 나올 줄 알았는데 18,000불이 나왔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보험사를 정말 10군데 이상을 전화한 것 같아요. 조제 아는 분 다 플로리다 커버하는 회사들, 외국 회사까지. 근데 거의 대부분이 플로리다 보험을 안 하시고요. 이야. 네, 그나마 찾고 찾아서 결국은 8,400불에 찾아서 클로징을 했어요. 그래도 50% 이상을 깎아온 네. 걸 찾으셨네요. 근데 이게 조지아라고 생각을 하면 이분들은 그래도 이제 엄청 자영업을 비싼 하시는 거지. 분들이기 때문에 인컴이 그나마 커버가 돼서 이제 퀄리파이가 된 거지. 그쵸. 살수 안 그러면은 있었지. 그 안 그러면 누구가 보험 때문에 융자가 안 되는 거죠. 왜? 이분도 그래서 너무 융자가 안 비싸니까. 되는 상황이었어요. 8,400이 나와도. 그래서 뭐 카드비 갚고 뭐 하고 이제 론을 짰죠. 네, 결국은. 먼슬리 페이먼트 먼슬리 페이먼이 확 올라가니까 올라가면 안 네, 인건비를 된다. 지출을 계산하는 게 융자잖아요. 그래서 융자하시는 분들이 그 보험회사를 컨택을 해서 직접 해갖고 집보험을 들어주시는 경우가 많은 게 네. 페이먼이 간당간당하신 분한테는 이 보험이 되고 안 되고의 그 팩트가 되는 맞아요. 거예요. 정확하세요. 그래, 네. 18,000불이면 한 달에 1,500불이 페이먼에 얹어지는 거네, 지금 네. 생각해보니까. 네, 맞습니다. 여차하면 이자보다 더 많이 나가는 거야. 그러네. 네. 세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그게 너무 심해져요. 그리고 보험회사가 안 한다는 해요. 데가 네, 많죠. 맞아요. 그래서 어떤 프로퍼리는 인스펙션이나 이 집에 뭐 클레임된 기록, 예를 들어서 뭐 지붕을 고친 기록이 있다든지 물생 기록이 있는 게 다 뜨잖아요. 클레임을 걸면 그러면 보험을 안 들어주는 회사들도 많아요. 잠깐만. 그동안 보험이 그만큼 돈을 많이 지불했어야 되기 때문에 레이트가 오른 거잖아요. 그쵸. 그죠? 네. 그럼 그 지불한 게 정당한 경우가 아니고 막 야금야금 사람들이 이상한 방법을 이렇게 써갖고 보험을 타먹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게 많았다는 건가요? 조지아 같은 경우는 이제 클레임이 되게 많았대요. 내 말이 그거야. 클레임이 그렇게 되게 많으려면 뭔가 이유가 있어야지. 많은 지역이 그러니까. 아니라고 저는 있잖아요. 생각을 뭐 했거든요. 헤일도 오고. 내가 느끼는 건 뭐냐면 그 헤일 데미지로 지붕을 되게 많이 하는데 지붕 회사에서 돌아다니면서 헤일 데미지 클레임 하라고 자기네들 맞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이 그렇게 한 거를 사람들이 많이 따랐고 그리고 겨울에 갑자기 추워지는 경우에 동파 사고가 동파 몇 사고 년 전에 많았죠. 있었어. 네. 그렇지, 그렇지. 2년 전에 그것 때문에 이제 클레임이 많은데 나는 그 부동산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쓸데없이 클레임을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도 집을 사면서 이게 너도 나도 다 아니까 바이어들도 입은 지붕이 10년 됐는데 갈 때 됐네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사실 집은 그게 그 아키텍처럴은 35년짜리예요. 근데 뭐 35년까지는 안 가겠지. 뭐 이렇게 헤일도 오고 하니까 그거보다는 적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물이 새지도 않고 문제도 없는 지붕을 사람들이 그렇게 클레임을 하면서 클레임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진 건 사실이야. 클레임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클레임을 왕창왕창 한 게 결국 전부 우리한테로 다 다시 돌아온 거 아닌가, 그런 부메랑이 된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집보험도 이렇게 안 해도 되는 클레임까지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 그 돈을 누가 내? 내가 내는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 내가
이거 18,000불 이럴 때는 몰랐는데 한 달에 1,500불 그러니까 띵 딱 오는 하는 거죠. 생각이 네. 든단 말이에요. 뭐 조지아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플로리다 같은 그렇지. 경우는 플로리다는 그렇고요. 심각하지. 네, 심각해요 지금 보험이. 어. 그리고 조지아도 예전에는 우리가 뭐 1,000불 디덕터블에 지불하면 기본적으로 한 1,200불 나오면 나왔네 이러는데 요즘은 그냥 1,700에서 3,000불, 4,000불 이게 기본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론을 에스티메이트 할 때도 보험료를 예전엔 100불 넣어서 했다면 이제 좀 올려서 에스티메이트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요. 또 다른 용자의 어려운 부분은 또 타일을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집을 파시는 셀러분들이 나도 모르는 저지머니 타일에 있다든지 뭐 파이바가 있어서 그걸 해결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시간이 좀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클로징은 진짜 사인할 때까지 정말 많은 변수들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박 네. 변호사 이 전편을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고요. 이 전편을 안 보셨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전편을 보시면 돼요. 타일을 얘기를 했어요. 네. 저희가 이제 타이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알아듣고 넘어갈게요. 네. 나는 또 이제 그런 것도 변수가 될 수 있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코노미가 다운되고 있으면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집값이 떨어지면 그러면은 이 지금 사는 이 65만 불의 집을 샀는데 이코노미가 다운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 65만 불에 맞게 계속 돈을 한 달에 4,000불씩 내야 된다. 뭐 이렇게 됐을 때 그런 것도 이 변수에 들어갈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코노미가 다운이 된다. 그러면은 은행에서는 그거에 맞는 또 프로그램을 내놓죠. 예전에 저희가 서프라임을 겪었을 때도 서프라임 이후에 저희가 용자를 할 때 구제 프로그램이 많이 나왔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모디피케이션을 하셨고요. 모디피케이션. 그다음에 이제 론을 다시 할 수 있게 제 용자가 밸류가 떨어졌는데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용자가 밸류보다 지금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쵸? 문제잖아. 이랬을 때도 125%까지 용자를 해준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요. 저희가 흔히 용자를 하는 기관들이 이제 페니맥하고 프레디맥이라는 기관에서 이제 정부에서 후원을 하는 이런 금융기관이잖아요. 이들이 하는 이 일은 우리 손님들이, 우리 국민들이 집을 샀을 때 용자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려고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안 해주려고가 아니고. 말로 해주려고 해주려고. 네, 이제 그런 기관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규칙이죠. 용자가 2년치 일한 워크 히스토리를 갖고 와. 우리가 인건비의 지출이 몇 프로 이상이면 용자를 해줄게. 우리가 다운페이는 어떻게 소스를 해야 돼. 이런 규칙들을 만들어 놓은 거를 흔히들 우리가 말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맞으면 얘네들은 우리하고 약속인 거예요. 우리가 이 용자를 사갈게. 이 용자를 우리가 책임져 줄게. 라는 약속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집을 샀으니까 책임감이 다 우리의 갖고 있는 집들이 다 이 기관에 소속이 돼 있는 거예요. 왜 용자 끝나면 your property가 belonging to Fannie Mae, 뭐 belonging to Freddie Mae 이런 편지를 받으세요. 손님들이. 그래 내게 아니고. 네네. 그런데 이 기관에 소속돼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님들이 나중에라도 이런 구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 그 기관을 통해서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만들어내겠죠. 네, 그런 시대가 오면 안 되겠지만 안 되지. 네, 안 되겠지만 예전에 다 그렇게 용자를 해서 구제를 많이 받으셨고요. 그리고 또 이자가 내리시면 손님들이 이코노믹이 다운되면 이자도 같이 드랍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그거에 맞춰서 빨리 재용자를 이제 하시면서 페이먼을 또 조정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오실 겁니다. 근데 참 그게 발빠르게 움직인다는 생각이 나는 많이 들어. 이게 마켓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뭐 옛날에 우리 투원 바이다운 이런 게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첫 해에는 2% 깎아주고 그다음에 1% 깎아줘서 바이어들의 약간 벌든을 좀 내려준다든지 그런 생각을 못했다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요. 그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있었는데 그게 안 썼죠. 부각이 필요가 안 된 없었던 거지. 거죠. 네. 필요가 없었던 게 이제 기억이 나는 거죠. 와, 이런 걸 쓰면 어떨까? 이런 게 있었지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보편화가 되기 시작한 거죠. 네. 지금 2024년 3월 현재로의 평균 이자는 얼마예요? 예를 크레딧 들어서 점수가 가장 좋으신 분이 뭐 몇 점이었어 그러면? 그 손님이 800점. 예를 들어서 뭐 780점에 780점. 40% 다운을 했다. 6.37로 받으셨어요. 그래도 6.37호예요? 네. 근데 내가 740에 730이라고 해볼게요. 20% 다운을 했어요. 10% 다운이나. 그러면 그런 분들은 7.125,
6.87호가 나오기가 어려웠어요. 왜냐면 어저스먼이 붙는데요. 네. 거의 크레딧 점수 20점 사이로. 그러니까 720점 따로, 760점 따로 다 다른 거야. 옛날에는 740점 이상 뭐 다 이러고 좋다고 그냥 했죠. 딱 그쵸? 끝났는데요. 똑같이. 네. 지금 우리 뭐 20점 차이가 난다 그러는 건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아니라는 얘기예요. 크레딧을 우리가 이제 LLP라고 해서 론 레벨 프라이스 어드저스먼이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크레딧의 점수 그리고 내가 만드는 다운페이를 따른 론의 이제 그 레벨을 정해서 비용을 붙이는 거죠. 이자가 그럼 변동이 돼요? 그것 네. 때문에? 예전에는 내가 740 이상이야 그럼 다 좋았어요. 맞아. 똑같았어. 그 위로는 다 똑같았다 그랬어. 보편화가 그렇게 돼 있었는데 가이드라인이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냐면 740, 760, 780까지로 레벨을 만든 거예요. 780 이후로는 다 같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는 그게 똑같이 예전엔 받는다. 740이 이제 올라간 거죠, 레벨이. 네. 그러면 다운페이하고 상관없이 780점만 넘으면 제일 좋은 이자를 받아요? 아니면 그것도 다운페이하고 그것도 상관이 상관이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러면 780점에 다운페이 20%한 사람하고 네. 780점에 다운페이 40%한 사람은 어떻게 달라? 780점에 20%를 다운하신 분들은 0.37호라는 어저스먼이 붙어요.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거지. 네, 그렇죠. 이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6.37호에 네 파이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낼 수 있는 이자였던 거야. 그러면은 이분이 6.37호에 0.37호라는 코스트를 내야지만 그 이자를 받을 비용이라는 수 있는 비용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백엔드로 가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융자를 하시는 분들이 그냥 오늘 이자가 우리 손님 상황에는 얼마입니다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합쳐서 거예요. 토르를 얘기하지만 그렇죠. 사실은 이런 비용에 붙은 이자까지도 같이 들어간다.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자를 코트할 때 이런 걸 다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손님들이 요즘은 쇼핑을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크레딧을 뽑고 싶지 않은데 내가 보는 크레딧 칼마에서 내가 점수가 780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말을 해. 이자를 말로 해. 네. 그런데 실제로 뽑으면 더 낮은 거죠. 그렇지. 네. 크레딧 카르마 점수는 2, 되게 30점이 낮죠. 올라간 점수예요. 네. 아니, 근데 실제 이제 크레딧이 크레딧 카르마 아니니까요. 점수가 아니라 여기서 뽑으신 것도 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780점인데 20% 다운하는 거와 730인데 40% 다운하는 거에 이자가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730점이신 분이 네. 40%를 다운하시면 네네. 최상을 받아요. 최상을 네, 받아요. 이자를요. 최고 그러니까 이게 이자를 받아. 그렇죠. 그러니까 다운페이를 40% 이상 하면 최고 이자를 네, 그때는 받을 수 어저스먼이 있다. 없습니다. 집값도 비싸졌는데 다운페이까지 40% 하려는 건 주머니에 돈을 얼마를 끼고 있어야 돼? CPA. 진짜. It's very simple. 엄청. 이 금수저만 집 사는 거야 이제는?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융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좋은 이자를 드리고 싶으나 이런 거를 일일이 설명해도 손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맞아요, 맞아요. 손님들은 여기저기 계속 찔러보면서 쇼핑 어라운드를 하시고 제가 부동산이니까 손님을 제가 먼저 만나고 그다음에 뭐 융자하시는 분 만나거나 거꾸로 되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손님들이 저한테 요즘 이자가 어떻게 돼요? 물어본다고. 맞아요. 많이 물어보죠. 네. 저한테 물어본다고. 그래서 저는 그냥 가장 최근에 클로징 하신 분이 이 이자로 클로징을 했는데 그분은 한 달 전에 락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나 지금 이자하고 그때하고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거는 변동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손님들은 계속 그거 이자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그럴 수밖에 보신다고. 없지. monthly.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느 정도로 예민하냐면 뉴스에 이자가 내립니다 하면 막 전화 오시고요. 이자가 오릅니다 하면 전화가 딱 끊겨요. 아니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래요. 그런다고 집을 사는 건 아니잖아. 아닌데도 쇼핑을 시작해 볼까? 언니 일단 알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의 굉장히 민감해요. 상황과 네. 형편에 따라서 이자가 뭐 한 몇 점 몇 프로, 1%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또 옆집 네. 사람이 이렇게 받았으니까 나도 이렇게 받을 거야라는 건 아니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또 이제 클로징한 손님이 일하시는 직장 상사가 예전에 론을 좀 하셨었나 봐요. 이 뱅크 어메리카 되니까 뱅크레이닷컴이 얼마야? 근데 왜 논이 높아? 이제 이런 거죠. 그 그런데 이제 이제 일을 못하는구만.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분의 상황을 모르시는 거잖아요. 점수가 얼마인지, 다운이 얼마인지. 자, 그러면 요 얘기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 우리 조이스가 론 오피서가 일을 못하는구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론 오피서에 따라서 진짜 이자가 달라질 수 달라질 있어요? 수 있습니다. 왜요? 그거는 아니, 왜냐면 어떤 차트에다 이렇게 딱딱딱 넣어갖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회사마다 마진셋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는 뭐 마진셋이 1%면 1%를 남겨야지 회사도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융자 회사도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경쟁이 심해지니까 서로 이제 제사를 깎아 먹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그러니까 미국 은행 갔더니 이렇더라. 그러니까 로원 오피서들이 이제 경제가 좋을 때 확 늘어났잖아요. 이자가 낮을 때.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이분들도 똑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벌어야 생계 유지가 되니까. 언니는 아니야. 그럼 백혜선은 그 아니야. 1% 안에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회사마다 다르겠죠. 그거는. 다른 마진율이 네. 있으면 또 네, 달라질 수 있고 또 이제 그런 근데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그 마진율도 있어서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어떤 손님은 시간이 진짜 안 들어. 아, W2.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쉬워. 거죠. 쉬운 융자. 그리고 그리고 사람이 하이 메인테넌스가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런 사람들은 사실 좀 페이버를 줘야 되지 않나요? 자영업 하시는 분의 복잡한 서류를 다 봐야 되면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고 그러신 분들이 로운을 하면 이제 우리 제일 많이 입장에서는, 연락드리죠, 우리 입장에서는 회계사님하고 많이 친해요. 이 흰머리가 다 거기서 나온 거야. 이 사람들은 로운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운을 받으면 로운 할 때까지 인컴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텍스 하기 하기 위해서. 한다. 로운 하기 그러니까 이제 위해서. 끝났으니까 내려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닌데, 네. 왜 못 내려?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올렸어요. 네. 올려가지고 집을 샀어. 집값이 한 달에 5,000불이야. 네. 근데 웨이지를 5,000보다 낮게 해요? 뭐 근데 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뉴욕에서 문제가 된 사람들이 있었죠. 그걸 좀 얘기해 주세요. 왜냐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융자 받기 위해서 한 기간 동안 융자 받기 하다가. 위해서 내가 3개월 동안은 한 달에 5,000불씩 내 비즈니스 돈을 뺐어. 그렇지만 나는 어차피 내 주머니 딴 데 돈이 있으니까 이제 외지를 3,000불로 줄일 거야. 나는 세금을 내기가 싫어. 그렇게 하는 거잖아. 본인이 그렇게 하시면 하시겠지만 그러면 there's nothing I can 근데 do about 언니는 it. 뒤를 걱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뭘 걱정해야 되냐고. 그 사람 그러니까 다 이렇게 바보가 아니라는 거지. 결론을. 집을 사놓고 손님들이 생각하기에 집을 사놓고 집값은 5,000불인데 난 월급 3,000만 가져가도 그렇게 텍스 Doesn't make 보고를 sense at all.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또 더 나아가서는 내 로운 오피서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된다 그랬는데 아, 팔아. 이거 둘이 굉장히 컨플릭이 있다. 여기 와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론 회계사님 오피서가 입장에서는 회계사 사무실에서는 론 컴퍼니에서 서류를 달라고 이제 직접 요청하는 경우도 많고 손님을 이제 나이스하게 authorize를 받아서. 요청해줘. 굉장히 나이스하게. 저 정말 나이스. 왜 이렇게 지금까지 나이스했어 내가 보니까. 이제 내 그거를 하자면 나왔어. 그 이메일을 보내는데 so rude. 아 진짜요. 너무 해주세요. 막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말을 앞뒤가 없어. 인스트럭. 이거는 한국말로 해도 rude하고 영어로 해도 rude해. 아, 영어를 못해서 그런 거야. 그럴까? 네. 그러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진짜 싹 달아나. 네. 그리고 또 제 거는 내 펫피브스는 저 내일 이거 필요합니다. 너무 급하게. 급하게. 네. 시간을 미리 안 근데 주고. 이제 제가 론 오피스 입장에서 얘기를 그러니까 드리면 얘기를 들어봅시다. 재밌어. 론 오피스는 손님이 찾아와요. 서류가 없어요. 아무리 뒤져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필요한 서류가 이거. 우리는 자영업 하시는 손님은 기본적으로 2년째 텍스 리턴, 그죠. 2년째 비즈니스 리턴, 그다음에 W2가 있으면 W2 카피까지 다 필요한데 우리 손님들은 딱 세금을 보고서 앞에 4장 갖고 오고 여기 있어요. 그러죠. 이런 경우가 많아요. W2가 저 받은 적 없어요. 이러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합니다. 회계사님이 자료가 있을 때니 한번 부탁을 해보세요. 라고 하시면 너무 용어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론 하시는 뭐를 분이 달라고 할지. 요청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좀 안 좋은 론 오피서들 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 리사인데 이렇게 먼저 인사를 해요. 그리고 우리 손님께서 오셔서 융자를 진행하시는데 이런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좀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손님을 꼭 CC를 넣죠. 이메일에. 그러니까 손님한테 네. CC도 안 하고 나한테 딱 그걸 네, 그거는 보내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저희 대부분의 교육받은 론 오피서들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세금 보고 예를 들어서 1120 S코업을 갖고 계신 분이 세금 보고를 진짜로 뉴욕에서 보내주셨는데 앞에 4장만 계속 주시는 거예요. 정말 큰 회사인데. 그래서 저희는 아더 디덕션을 봐야 됩니다, 선생님. K1을 주시더라고 그 다음에. 하나씩 이렇게 주는 그래서 선생님 그 다음에 있는 장도 주십시오. 계속 요청했더니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전화해서. 어르신이었어요.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달라는 거야? 이런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너 나 몰라.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회계사님한테 연락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제 안 되니까 이메일도 안 되시고 이제 그래서 제가 회사에 직접 연락해서 해서 받았는데, 그러니까 모르세요. 그럴 때는 머니돈나 링크를 보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세금 한국 분들은 그런 약간 그 본인이 편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직접 해주기를 직접 원하죠. 리퀘스트를 네. 하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편하게 어프로브는 해서. 줘야지. 내가 그렇지, 요청하는 그렇죠. 거야. 그렇지. 네. 근데 언니 뜻 받아서 그것도 당장 주세요. 이렇게 나오면 당장 줄 수 있어도 주고 싶지 않다. 않죠. 네, 저도 그거는 100%예요. 언니는 요게 들고 있다. 근데 나 요게 조금 궁금해요. 뭐냐면 아까 융자 샤핑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조이스한테 가서 서류 다 받아서 뭐 6.5%가 나왔어. 그럼 요 서류를 들고 내가 다시 리사한테 가서 이거보다 낮게 해주세요. 이거 합법인가요? 합법이죠. 오 마이 갓. 손님은 right to shop라고 하면 되죠. 이렇게 해갖고 네. 그럼 그러니까 일 다 하고서 마지막에도 이렇게 턴하시는 손님도 있으시고 저는 이거는 약간의 믿음 관계 형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손님께서 내가 이분하고 융자를 그러니까 상담을 해보니까 성격이 맞아. 그리고 하다 보니까 믿고 다 오픈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정말 믿고 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분이 그 융자를 일부러 비싸게 프라이스하고 그러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방 드러나는데. 사실 그렇죠. 우리 네. 프로페셔널이 다 그래. 네. 그래. 어느 정도는 그거가 맞아요. 딱 셋업이 네, 되면 근데 융자는 그게 없구나. 부동산은 사인해서 저긴 익스클루시브로 있죠, 하잖아요. 여기 저희는 그게 없어요. 익스클루시브를 부러워요. 바꾸어요. 그렇구나. 아니 그래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지금 요즘 바이어들이 그래도 준비를 조금 예전보다는 잘 하고 오시는 편이지 않나요? 어때요? 이제 이 이유가 연령대가 굉장히 낮아지셨어요. 맞아, 손님들의. 맞아.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주는 기프트 펀드도 많다 보니까 다운페이가 늘어났죠. 그리고 요즘 젊으신 분들은 우리 전 세대처럼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다 회사에서 IT 회사에서 일을 한다든지 W2를 받는 네, 친구들. 그렇죠.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제 굉장히 설치를 많이 하고 오세요. 너무나 좋은 구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넣어보니까 다 나와요. 설치 막 하고 오시는 분이 그렇게 좋은 손님이 아닌 경우도 많지 않아요?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아주 많죠. 리사 왜냐면- 잘 걸렸네 오늘. 네. 그죠? 이제 젊으신 분들의 특징은 또 뭐냐면 온라인 은행을 쇼핑하고 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상주하고 있는 론 오피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내가 서비스를 받을 수 없죠. 그렇죠. AI일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그 일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컨디션 은행에서 물어보는 질문에 내가 다 답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이런 경우가 있고 또 구글을 통해서 설치를 하시다 보면 잘못된 정보 아니면 내 주변에 너무나 융자인이 많은 거예요. 내가 융자를 했더니 이걸 달랬어. 그러니까 너도 이게 필요할 거야. 그러니까 미리 알고 제 주변 사람이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저하고 상담을 끝낸 뒤에 전화가 오세요. 제 지인이 그러는데요. 누가 그러는데요. 누가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럴 때는 다 전문인이 있는 거니까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으나 전문인하고 상의를 하라고 저는 얘기를 하죠. 이자가 아침과 저녁에 다를 수 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를 수 있다 그랬는데 이자가 그렇게 막 빨리빨리 변해요? 요즘 같은 마켓은 이렇게 우리가 막 이자 한동안 코비드 때 굉장히 낮았잖아요. 2, 3%의 이자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오를 때 하루에도 그렇게 바뀌었었어요. 그렇구나. 네, 네. 그러면 내가 언제 의뢰를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지네요. 의뢰가 아니라 클로징을 언제 하냐가 중요하겠죠. 락을 사인을 해야 해야죠. 돼. 락을 계약이 해야 돼. 돼서 집을 진짜로 계약이 돼서 계약서를 보내주셔서 융자를 하는 시점이 중요한 거죠. 아니 뭐 운삼기칠이 아니라 이건 뭐야 저기 운칠기삼이야 이제는 완전히 운이 엄청 중요한 근데 거니까. 요즘은 이제 집값이 올랐으니까 집값이 올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만 불짜리 집이 요즘 너무 흔해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컨트리 클럽 안에만 100만 불이 있는 게 아니거든. 네, 맞습니다. 그 LA처럼 되는 거지. 많이 올라서 그래서 요즘 뭐 여차하면 80만 불이에요. 여차하면 그때 자기가 뭔가 그 비싼 론은 따로 한다 그러지 않았어? 전보론을 하시는 전보론, 분, 네. 그걸 전보론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냥 일반 융자하고 같은 거예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융자라는 게 76만 6,500불까지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많이 오른 거야, 그치? 올랐죠. 올해 초 올랐죠. 그전에는 올해 초에 또 40만 올랐죠. 불이었어. 네. 어. 뭐 74만 2천 얼마였고 41만 7천에서 계속 올라온 거예요. 올라왔는데 이제 그만큼 집값이 정말 많이 올랐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페니프레드에서 이제 융자 그만 일반 융자의 상한선을 올려준 거고요. 이제 거기서 1불만 넘어도 전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융자의 차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부에서 스폰서하는 이 두 기관에서는 우리가 너희들이 가져오는 융자가
이런 규격에 맞으면 우리가 사갈게라는 약속을 하는 용자인 거예요. 일반 용자는. 컨벤셔널이. 그렇죠. 근데 전보 용자는 은행 자체적으로 만든 가이드라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사가는 용자가 아니라 인베스터가 있고 그 인베스터에 맞는 규격으로 가이드라인을 은행이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전보 용자가 퀄리피케이션이 돼야지 손님이 받는데 이건 거죠. 왜 전보가 어렵냐? 대부분 다 전보 어렵다라고 하죠. 긴장하지 전보 그쵸. 용자한다 그러면. 네. 그리고 셀러도 긴장해요. 내가 큰 집을 팔 때는 이 사람 정말 용자 나올까? 이제 그런 이유는 은행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많은 돈을 빌려줘야 되니까 그렇지. 그만큼 까다롭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궁금한 건 이거 있을 것 같아. 집이 1밀리언이에요. 그런데 내가 론 어마운트가 그 금액 75만 예를 들어서 75만 네. 그거를 넘으면 전보예요. 네. 아니면 그 집값이 뭐 75만을 넘으면 전보예요. 아니 융자 금액이요. 그치, 융자 네. 금액. 그러니까 내가 다운을 많이 하시면 문제가 없지만 논을 빌리는 금액이 70 아까 말한 대로 그걸 넘으면 이제 그때부터 전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보 융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인컴도 좋으셔야 되고 크레딧도 좋아야 좋은 융자를 받으시고 이자도 조금 더 높다라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리스크가 더 많은 거죠. 은행 입장에서 큰 돈을 빌려주니까. 근데 요즘은 또 가이드라인이 많이 업데이트 돼서 예전에는 자영업은 뭐 기본 2이어의 세금 보고서를 이제 주면은 용자가 이제 된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많이 바뀌어서 1년치의 세금 보고로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거 얘기 잘해야 돼요. 네.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잖아요. 제 손님은 케이스 이제 바이 케이스.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정말 있고요. 낭QM이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금 보고를 좀 약하게 보는 프로그램들은 옛날부터 1년만 보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모든 서류를 진짜 다 넣고 하는 손님들은 무조건 2년이 있어야 된다라고 옛날부터 얘기가 있었죠. 근데 최근에 저희 손님도 이제 다운페이 좋고 크레딧 좋고 그래서 AUS라는 게 오토매틱 언더라이팅 시스템이라는 걸 돌려서 저희가 거기에 나오는 승인대로 가거든요. 거기에 1년치 세금 보고서만 갖고 와 그럼 1년을 가는 거예요. 네. 아 사람에 따라 다르네. 그럼 넣어봐야 그러니까, 아는 거네. 맞아요. 네, 넣어봐야 합니다. 네.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네. 사람 상황 뭐 네. 자기 그 현재 형편에 따라서 엄청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할게요. 네. 그리고 리사가 마지막에 하나 꼭 하고 싶은 얘기를 네. 하나 하시면 될 것 네. 같은데 저는 뭐냐면 아까 젊은 사람들이 요새 집을 굉장히 많이 사고 융자가 쉽게 나온다.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 기프트머니가 있어서 다운페이가 좀 높은 경우가 많다라고 했어요. 아니면 인컴이 좋다든지.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젊은 사람들은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거든요. 네, 네. 그럼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집을 빨리 살 수 있게 뭔가 크레딧을 만든다든가 뭔가 준비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인컴은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 내가 하는 일에 따라서 인컴은 이미 나의 스펙에 따라 정해지는 건데 크레딧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젊으신 분들이 오시면 학생용자가 많이 대부분 있어요. 스튜던 론. 이 학생용자 굉장히 이렇게 보면은 늦은 기록들이 많이 뜨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젊었을 때 뭐 시험 공부하느라고 페이먼을 미스한다든지 뭐 이랬을 때 크레딧이 망가져서 약하신 분들도 좀 많아요. 그렇구나. 네, 아니 네. 학교 다닐 때 안 갚아도 되는데 왜 그랬어?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 때부터 좀 크레딧을 가지고 모니터링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장성해서 내 카드를 열었을 때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서류 심사를 할 때 사람들은 다운페이가 내 은행에 20%를 다운한다.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죠. 들어가 있으면 2달 전에 돈만 들어가 있으면 난 다 융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은행은 나가는 지출도 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거짓말로 어플리케이션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렌트비를 진짜 내고 있는데 나 렌트 안 내고 있어. 쓴다든지 아니면 여기에는 크레딧 리포트에 안 나온 빚을 내고 있는 페이먼이 보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서류 심사관이 잡아내서 크레딧 리포트에 없는 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서포팅 다큐멘트를 갖고 와라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볼 때 우리는 뱅크스맨에 나가는 undisclosed된 뎁도 본다라는 거. 네, 그것도. 그냥 크레딧 리포트에 떠 있는 것만 안 보고 뱅크 스테이먼에 있는 지출까지도 네. 볼 가능성이 있다. 보아요. 가능성이 아니라 봅니다. 본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일을 많이 싶겠다고. 하긴 하는구나. 진짜 많이 해요. 다크 서클. 사실 우리 리사는 워커홀릭이야. 내가 보기에는. 누구는? 아, 우리는 왜 이러고 사는지 몰라. 근데 제가 정말 하나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제가 이 자리를 이렇게 비롯해서 꼭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와이어 프로드를 지금 그거 박은영 어, 나 변호사가 진짜 얘기했던 많아. 그거야? 근데 진짜 여기 많아. 리얼 저는 또 바로 저희 어제 케이스가 이제 2케이스를 저 경험을 했고요. 지금요. 저희 회사에 한 케이스가 또 있었는데 그건 저희가 다행히 한국은행에서 와이어를 보냈고 한국 분인데 체이스에서 은행에서 돈을 받았는데 제가 둘 다 아는 제로는 아니었지만 있어서 연락을 해서 와이어를 홀드 시켰어요. 체이스에다가도. 그리고 여기 보낸 사람들은 빨리 리콜을 했고 그래서 이분들은 다행히 잘 넘어간 케이스였는데 어제 저희 손님은 타주에서 이사를 오시는 손님이었어요. 외국분인데. 근데 이분이 제가 이제 어제 클로징이었죠. 금요일 날 클로징 안내를 저는 내보내요. 그래서 꼭 거기다가 명시를 해요. 구글에서 이 회사의 이름을 찍고 폰넘버를 변호사 사무실. 설치를 해라. 그러면은 회사가 나와요. 오피스가 어떻게 생겼는지까지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했는데 이 친구가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리턴콜이 오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이제 저도 에이전트까지 거기다 같이 CC를 걸었거든요. 부동산 에이전트 네. 같이. 그런데 난리가 난 거예요. 월요일 날 왔는데.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변호사한테 이메일을 쓴 거예요. 그 전에 받은 이메일을 찾아서 아니 변호사가 이 친구한테 이메일을 쓴 거예요. 이게 뭐 클로징 나 무슨 LLC 아니 닷컴이었든지 다 리갈 이래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교묘하게 클로징 슬러시 무슨 리갈 닷컴 이렇게 해서 도메인 주소를 비슷하게 바꿔서 이 사람한테 거기다 에이전트까지 넣었어요. 부동산 에이전트를. 그다음에 이메일을 쏜 거예요. 이렇게 여기 와이어링 인스트럭대로 얼마를 보내주세요라고 이메일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손님들은 당연히 클로징이란 말이 들어있고 정확하게 안 보니까. 시그네처는 똑같이 정말 그 회사 시그네처를 썼어요. 그래서 나갔으니까 와이를 했어. 어떻게 해결됐어요? 못 찾아. 와이어를 했는데 이분들이 금요일날 이니시에이트한 와이어가 리젝이 됐더라고요. 그랬는데 월요일날 와이어를 못 받았니? 했더니 얘네들이 못 받았어 라는 이메일까지 쫙 있는 거예요. 못 받았어 이러니까 다시 한번 가볼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님이 또 체이스를 또 엉뚱한 사람하고 갔어요.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고 하는데 있었던 그 안에 재밌는 거는 부동산도 있고 다 있는 거야. 그 이메일 안에. 저희는 없었죠. 저희가 있으면 아니까. 그래가지고 진짜 와이어를 이제 보낸 거예요. 보내서 지금 해결 중인데 이게 빨리 해결되는 일이 아니고 이게 돈을 이미 빼갔으면 찾을 수도 없습니다. 못 찾아. 못 찾아요.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 네. 거지.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와이어를 보내실 때는 꼭 이제 융자하시는 분이나 구글을 통해서 이 회사의 이름을 다 찾으셔야 돼요. 번호도 찾고. 그런 다음에 진짜 전화를 해서 와이어링을 맞는지 정보가 맞는지를 꼭 확인하신 뒤에 그래도 불안하시면 변호사 리얼터나. 사무실에 전화하면 네. 제일 들 불안하다. 근데 이제 그 변호사 사무실 번호도 이제 가짜를 넣죠. 와이어링에다가. 요새는 그 웹사이트 자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 네, 그래서 맞아요. 구글에서 확인하라는 거야. 구글에서 이 번호를 찍으면 그 오피스가 어디에 있는지 사진을 찍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 분들은 어떻게 해드리냐면요. 이제 엑스트라 일이지만 제가 최근에는 손님하고 통화를 해요. 스피커폰으로 제 전화로 그리고 제 회사 번호로 구글에서 같이 찾아서 번호를 한다면서 같이 눌러요. 스피커폰으로. 그래서 손님이 듣고 있고 제가 베리파이를 영어 안 되신 분들은 제가 해드려요. 그냥 제가 보내드렸어도 제가 해드려요. 그 박은영 변호사 얘기도 변호사가 전화로 다 확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전화로 불러주고. 네. 그리고 요즘 변호사들은 갖고 있는 걸 불러보세요 하는 분들도 많아요. 맞아. 그러니까 본인들이 안 부르고. 맞아. 네. 그래서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즘. 옛날처럼 그냥 캐셔스 책으로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옛날에 캐셔 책이 왜 안 됐던 걸로 아세요? 그것도 몰라요. 가짜가 돌아다녔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짜로 체크를 만들어서 그게 클리어 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이미 클로징해서 난 정산 돈을 끝나고. 가져가 버려. 네. 이게 재밌는 게 알라바마는 아직 캐시어 책도 받고 퍼스널 책도 받아요. 근데 이제 도시가 커질수록 이제 5,000불 이상은 다 그럼 와이어로 이제 바뀌었죠. 현금을 들고 가야 되게 생긴 거야? 이제는 안 좋아. 안 받죠. 어떡하란 말이야. 세탁한 돈이냐? 네, 맞아요. 어떡하란 말이야. 그렇기 이거. 때문에 왜냐하면 은행은 펀딩을 할 때 이 돈을 나온 구자의 출처를 또 보고서 이제 해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와이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와이어 프로드 너무 많으니까 이거 꼭 돈 송금 전에
꼭 담당자와 확인하시고 송금하셔야 돼요. 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야. 네. 여러분 아셨죠? 저는 조앤이랑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조앤은 조앤이 미리 다 알아갖고 여기 맞아 여기다가 해 막 이러가 아 시어머니 하나야 막 이러면서 네. 근데 그게 얼마나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도 내가 줘야 돼. 내가 그렇게 내가 했잖아. 확인해서 찍어줘야 이거 돼. 맞아 이러면서 그래서 그때는 아이고 시어머니야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네. 지금 보니까 이게 완전히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당할 수 네. 있다는 얘기네요.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권이 2세였던 거죠. 한국말도 조금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하고 영어로 이제 하다가 그냥 변호사인 줄 알고 이게 러펌이 한국 변호사랑 되게 작은 데인가 보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변호사 사무실은 뒤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제 만들잖아요. 이메일 주소를요. 그냥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낫이냐 대시냐 슬래시냐 뭐 이런 그리고 것까지 뭐 확인을 해야 지메일로 되는 거야. 오는 이메일은 없어요. 그렇죠. 사무실에서요. 그렇죠. 야후 이메일로 보내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보면 다 그런 이메일들인 거죠. 그거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2차에 걸쳐서 지금 송금을 사기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저희 어르신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텍스트로 어떤 병원에서 나 인보이스가 왔다고 이게 왔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면서 갖고 오셔서 제가 그냥 지우라 그랬어요. 어떤 병원이 얼마나 친절해서 인보이스 보냈다고 어머니한테 그 텍스트를 보내겠느냐. 인보이스는 무조건 집에 메일로 온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걸 누르면 어머님 전화가 털려요. 이랬더니 털어봤자지 뭐. 이제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머니 손자 전화번호도 털려요. 거기 들어있는 연락처가 다 털린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야. 내 거에서는 내가 나 정보 보조로 사는데 막 털어봤자지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어머님 아드님 어머님 딸 뭐 여기 손자들 다 하면 손자 지금 구글 다니고 있는 뭐 이런 손자들 전화번호 다 털리고 걔한테 또 어떤 게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좀 누르지 마세요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메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거나 그러니까. 열면 내 컴퓨터가 털리는 거죠. 지금 드리는 말씀은 핸드폰으로 막 너무나 친절하게 지금 너네 집에 가고 있는 뭐 무슨 그 서비스맨이 너랑 통화하길 원한다 막 이런 게 와요. 걔가 나한테 텍스트 보내지 않고 바로 전화해요. 대부분은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 만약에 뭐 익스페리아에서 오기로 했는데 문제가 있어. 그럼 걔네가 나한테 전화를 하지 텍스트로 전화하길 바래.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전화 안 받았으면 빠이야. 넥스트 어벨리어블 할 때 다시 오게 돼 있죠. 예약을 하거나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텍스트 온 거, 뭐 영어로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다음에 이메일로 온 거 이런 거 눌러서 그게 한번 털리면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한테 뭔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이 있나 이러고 보고 있다가 그 시점에 들어와서 점 하나 바꾸고 그 대시 하나 바꾸고 이래 갖고 사기로 몇십만 불을 털어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 남편은 회사도 당했어요. 회사 인보이스를 그렇게 이제 직원 중에 하나가 그런 이메일 하나 누른 바람에 털려갖고 회사 인보이스를 돈을 갚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정말 닷컴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행히 거기는 각각 큰 회사들이니까 뭐 보험도 있고 이런 게 해결이 돼요. 그런데 개인은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여러분 정말 조심하시고요. 저희 머니돈날 하는 이유가 저희 돈나님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지식도 필요하고 상식도 필요하고 이런 지금 당하고 있는 분들의 신뢰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리사송이랑 너무 재밌었고요. 분명히 시청하신 돈나님들도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주 나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거 엄청 많은데 한 페이지 못 나갔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페이지 나중에 다 듣기로 하고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돈나님들 감사합니다.